네, 오늘의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 주요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오늘 특검에 동시 소환됐습니다. 집사로 불린 김혜성 씨와 건진 법사, 각종 의혹의 키맨들을 한날 한시에 모두 불러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건데요. 여야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단독 기사인데 안가를 사적으로 썼고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회장을 안가 2번 만났다. 서희건설 회장을 만나서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난 몰라요. 네. 그렇지만은 안가를 사가로 이용하는 그 김건희의 멘탈을 의심하는 거죠. 특검법을 고쳐야죠. 그 얘기는 고쳐서 수사 범위도 넓히고 기한이 부족하다면은 연장해서 발본세원에 끝장을 내야 돼요. 그것이 내란 정식이지. 아니 윤석열 김건희 하다가 말면은 그게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민주당이 특검 기간 연장하는 이 특검법 개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초유의 3특검법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더 연장한다? 지금 대단한 지금 현재 검사들도 파견돼 있고 지금 거대 특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밖에 저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우리 이 당 입장에서는 반대합니다. 네, 김건희 씨 앞서 구속 후 첫 조사 때 진술 거부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특검이 김건희 씨와 집사로 불렸던 김혜성 씨 그리고 건진 법사를 이렇게 한날 한시에 부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와 법사가 동시에 소환된 건데 어떤 전략으로 보이세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거짓말이 어디부터 거짓말이 시작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전국일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수사를 받았는데 진술 거부권 이외에도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이 대부분 거짓말로 들통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평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대질신문 때에는 3자 대면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입을 맞춘다거나 변호인 조력을 통해서 말이 바뀌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사나 법사나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합니다. 이 또한 모든 내용들에서 어디까지 거짓말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필요에 의해서 특검이 이렇게 대질 신문을 한꺼번에 불러서 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김건희 씨와 집사, 법사 지금 3명이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대질신문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일단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건진 법사의 경우에 통일교 측에서 건넸다고 하는 그라프 목걸이나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실물은 지금 확인되지 않았어요. 잃어버렸다고 주장해 왔는데 오늘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 오늘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 확인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사하고 집사를 다 동시에 부른 것은 여차하면은 바로 대질신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단 이제 조사를 해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가지고 대질신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라든가 계기가 지금 마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대질신문은 불발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자꾸 김건희 여사에서 거짓말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수사 단계에서 나오는 거는 증거가 나왔다고 해서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 또는 증거와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거짓말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결국은 재판에 가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나온 증거와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 불과하다. 이거는 좀 더 수사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김건희 씨는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인데 건진 법사의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왔던 거잖아요. 선물을 그렇죠. 잃어버리고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서희건설 측처럼 갑자기 자수를 해서 나토 3종 세트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전성배 씨도 이렇게 돌연 다른 진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바로 이 같은 날 부른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른바 재수의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3명을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한쪽에다 대고서 지금 건진 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호간에 그렇게 또 이렇게 이 질문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감정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실제 진술을 거부했던 것도 김건희 여사든 또는 건진 법사든 또는 집사인
집사로 일컬어지는 김혜성 씨 등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검찰 수사는 노렸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에 이런 재수의 딜레마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후에는 누가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요 다음번 한 번 더 소환 조사를 할 때는 또 다시 그것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당한 압박이 되고 그러면 기존에는 모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든 또는 김건희 여사든 어떤 식으로든 일부는 진실을 또는 사실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검찰은 특검은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집사, 법사를 같이 부른 것이 3자 대면은 아니더라도 김건희 씨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세요.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 조금 전에 인터뷰 들려드렸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온 김건희 씨의 안가 사적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 확인이 된 거죠? 특검에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자수서를 제출했던 서희건설 회장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추해 봤을 때 사실 여사가 안가를 사용할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높지 않다고 평가하거든요. 그러나 이미 사용했다라고 나온 것 자체도 이것은 사적 이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수사상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리 보아더라도 공적 사용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탄력이 붙을 만한 상황이 연출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도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특검을 영장하는 것도 민주당에서는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안가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서희건설 측을 만났다. 이것은 일부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화면이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백혜령 의원이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현장 화면 보시죠. 오늘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셨는데 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상황 관련해서 좀 어떤 점 강조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특검의 조사 방향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특검에서 묻는 것에 충실히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할 예정입니다. 혹시 특검의 국민의힘 지도부 수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고 누구라도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와서 표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때 다 알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10명 이상의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조사에 앞서서 따로 준비하신 서류나 자료는 있으실까요? 그거는 조사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으면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란 특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백혜련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세 분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뉴욕을 참배했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네, 서거 16주기를 맞아 오늘 오전 여야 지도부가 DJ 뉴욕을 참배했는데요. 아직 입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조국 전 대표 따로 일정을 잡은 겁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윤석열 파면을 거치고 난 뒤도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상 집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0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지율 떨어진 게 관련해서 저의 사면도 영향이 있었겠죠. 한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으로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세요? 아니면 지방선거에 출마하세요? 그 역시 사실 지금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나 어떤 경우든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앞서 출소 당일 오후 SNS에 가족 식사라는 글과 함께 된장찌개가 끓고 있는 7초짜리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조 전 대표가 찾은 곳이 강남의 한 미슐랭 한우 식당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최고급 한우집에서 된장찌개만 찍어 올리는 등 위선을 드러낸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조국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사위가 고기를 사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역이라며 땡큐 조국, 웰컴 조국이라고 꼬집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지만 조국 전 장관 본인 사면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전체는 아니고요. n분의 1의 영향이 있다고 했어요.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윤미향 전 의원을 비롯해서 사면된 인물들, 복권된 인물들이 대통령의 지지율, 특히 이제 긍정평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조국 전 대표의 행보가 매우 주목을 끕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호남 여론이죠. 무엇보다도 호남에서 내년 지방선거고 앞으로의 대선 가도를 생각한다면 뭐 섣부른 이야기일 수는 좀 빠른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중 여론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니까 대중 여론이에요. 근데 이 대중은 전반적인 국민들, 유권자를 말하는 대중 여론인데 바로 유력 방송인인 김어준 씨 방송에 바로 출연을 하죠.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되는 것이 저는 전용기 의원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0이 돼야 된다. 이게 더 강한 겁니다. 누구보다 더 강할까? 그러면 정청래 대표보다도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면 복권된 지 바로 행보를 시작했단 말이거든요. 아직까지 좀 여유를 두고 한 일주일이든 또 휴식을 취하고 난 이후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본격 행보는 상당히 이 조국 전 대표로서는 벼러왔던 것 같아요. 예. 이 행보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앞으로의 민주당의 어떤 수위, 국민의힘을 향한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 향후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중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석수가 0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국 전 대표의 오늘 이 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강성 이제 리더십으로 재미를 봤죠. 당 대표 당선됐었고 지금도 이제 8.15 광복절 축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말이라도 형식성으로라도 화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이제 대표는 뭐 화합도 뭐 내란 세력하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부하는 전혀 상대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아마도 이런 강성 입장을 내는 것이 본인이 어떤 지금 흩어져 있는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지지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을 결집하기엔 좋은 방법일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된 것을 보고 느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조국 전 대표는 9월달에 지금 전당대회를 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의식한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호남을 찾아간 이유도 다음 달에 있을 전당대회를 의식해서 가장 표가 많이 나오는 곳 호남을 찾아간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n분의 1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n분의 1은 본인이 n분의 1이 이제 아예 뭐 부인할 수 없으니까 n분의 1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지 실제로는 사실상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조국 전 대표 때문이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어린이날 조두순을 사면시켜준 거랑 비슷하다. 그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가지고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조국 사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굉장히 조국 전 대표가 아직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나르시스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의 모습만 딱 보여주면 마치 출소하고 나서 네. 뭐 가족과 함께 아주 소박하게 된장찌개 먹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기 가서 저 된장찌개가요. 1인분에 65,000짜리 고기를 먹고 나야지만 시킬 수 있는 메뉴라 그럽니다. 근데 사위가 시켰다 그랬잖아요. 사위가 시켰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7인분을 시켰을 겁니다. 6, 7, 42. 그 50만 원 거의 넣는. 네, 몇 인분을 시켰는지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뭐 사위가 사줬다고 해서 혼자 사위와 둘이서 먹진 않았겠죠.
그리고 찌개까지 시켰으니까 뭐 대충 보면은 한 5명이 가서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50만 원이 넘는 그런 식사를 하셨는데 마치 1, 2만 원짜리 된장찌개 먹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여전히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싼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굳이 고기 사진은 안 올리고 뒤에 그렇죠. 된장찌개만 올린 것이 가식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오늘 인터뷰를 보면 6월에 국민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견된 수순이긴 하지만 보궐선거에 나갈지 지방선거 나갈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부담이 되기도 하죠. 사면복권이 됐기 때문에 본인도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국민들께 그것을 묻는 행위는 아마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일지 지방선거일지 이 선택에 따라서 민주당과의 관계도 아마 재설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조국 대표께서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강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0이 돼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사실 위원정당 심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무적으로 저는 위원정당 심판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정당인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기 전에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청산을 해야 되고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이 뭐 소고기를 먹었다라고 계속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도 관련 비판을 하는데 고기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고기 먹은 사진을 가지고 비싼 데서 먹어놓고 된장찌개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굉장히 코미디화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수준 이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 근데 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고기 먹은 거를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오기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몸부신해야죠. 고기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고기 안 먹은 척 소박하게 된장찌개 몇 개 지금 끓여서 먹는 것처럼 한 거는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언제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 이해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조국 전 대표를 향해서 하는 비판과 비난들은 정치적인 사안을 넘어서 인간적으로 조국이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개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모두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짧게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고기는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고기는 저도 고기 먹고 싶고요. 또 이제 민생의 회복을 위해서도 고기는 먹어야 되니까 뭐 이런 논란과 공방은 좀 자제가 됐으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석적인 내용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그러면 과연 어떤 길을 갈 거냐? 치선이냐 보선이냐? 저는 보선으로 보입니다. 예. 왜 그렇게 보냐면 조국의 미래인데요. 내년 지선은 상당히 구도가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광역단체장 17곳을 또 싹쓸이에 가야 된다는 것도 있을 테고 또 호남에서 자칫 잘못 경쟁하다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구도가 복잡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조국 전 대표의 일성이 국민의힘에 정조준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선에 나가면 단체장이 돼버리면 이걸 정조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힘을 계속 압박하면서 친문을 결집하고 또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계속 추구하고 확보하려면 국회가 낫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게 낫거든요. 또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있어야 그래야 또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걸 이런저런 것들을 따진다면 저는 결국 조국 전 대표가 택할 방향은 지선이라기보다는 보선의 가능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 다른 지역도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이게 또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보궐선거 이후에는 앞으로 좀 한참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앞으로의 어떤 차기 이 주자 구도에서 또 우선 선점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토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조국 전 대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향후 행보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조국 전 대표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광복절 특별 사면 등이 대통령 지지율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51.1%로 지난주보다 5.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주 만에 12.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리얼미터는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 주식 양도세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연령대별로 20대에서 9.1%포인트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정당 지지율로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8.5%포인트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을 자세히 보면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석되어 온 40대와 광주 전라 지역의 낙폭이 큰 것이 눈에 띕니다. 네, 사면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 어느 정도 대통령실에서도 예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치로 나왔을 때 또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뼈아픈 구절이기도 하죠. 이 사면이 결국에는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뼈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온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공통점이 제가 평가했을 때에는 윤석열 검찰이 만들어낸 피해자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복원시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면을 한 것으로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의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땡큐 조국이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사실 요즘 국민의힘이 별로 잘한 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반사효과인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정부를 운영하게 되면은 이제 정부 운영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에 대한 어떤 실패, 그런 비판 때문에 그게 쌓입니다. 쌓이면서 대통령에 대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반대 급부인 야당이 좀 득을 보는 경우가 좀 왕왕 있었죠. 지금도 사실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의 관세 협상 자체가 실패였었고요. 인사청문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많은 인사들이 전부 다 문제가 많다, 인사 참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변호인들의 대거 고위직이 올라감으로써 이게 무슨 탕평 인사냐라는 그런 비판도 자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춘석 의원이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었죠.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원회 전체의 신뢰도를 또 추락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 저도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의 후원금을 횡령해서 그 돈을 어디에 썼었죠? 발 마사지 받고 요가 학원 끊고 면세점 가서 쇼핑했던 그 비용을 썼다는 게 법원에서 화계에 대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받았는데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풀어준 거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맞지 않죠. 그리고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이제 당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 즉 내년 선거에서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견제용으로 조국 전 대통령을 즉 정치적 이유로 풀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반감이 많았다. 즉 완만하게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 폭락하듯이 계단처럼 뚝 떨어진 그런 현상이 나온 건데요. 저는 51.1%라는 게 다음 주가 되면 40% 된다는 거 이거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음 주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50%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랐다,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팩트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조국 대표만 사면에서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뒷거래로 본인들 그러니까 정치인들 사면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그런 거 받아주면서도 충분히 저는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n분의 1이라는 얘기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국 전 대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힘이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은 이미 사면이 됐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사면된 이후에도 조국 사면 반대를 외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적 구호로서 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면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지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구호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조국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자극하려는 시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자세히 보면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 20대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이게 아무래도 그 입시 비리의 영향인가 싶지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면 복권에 대한 공정성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흘릴 때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수층이 흔들렸다. 중도, 수도권, 그리고 청년층이 흔들렸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자 20대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40대도 좀 흔들렸죠. 40대도 7%포인트가 빠졌고 그다음에 50대도 한 7%포인트가 빠졌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주 견고하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인데 어떤 거냐면 사면 복권 그리고 좀 완급 조절을 해서 대통령이 이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면 복권하더라도 좀 설명을 하면 됩니다. 예. 어떤 이유인데 좀 이해 못하실 부분도 있을 건데 우리는 이런 이유로 사면을 한다. 조금 설명을 겉들여야 돼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바마가 그토록 소통 잘하는 것으로 이 조명을 받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설명을 잘해야 돼요. 이럴 때 설명을 누군가가 나와서 잘하면 되는 것이고 전광판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건 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데이터 국정을 더 해야 된다. 안 그러면 20대, 40대, 50대가 빠지고 화이트 칼라 주구청이 빠지고 호남과 인천 경기에 빠지면 이건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중도까지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이럴 때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가 또 민주당과 함께 더 과감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이 경제 또 코스피 5천에 대한 오늘도 내려갔죠 주가가. 그러면 이럴 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빨리 결정합시다. 이거 원래대로 그냥 해서 안 올릴게요. 10억으로 강화 안 하겠습니다. 이건 빨리 결정을 내려드릴 사안이고 정권세 인상 부분은 거래세 인상 부분은 미국과 일본도 정권 거래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세수는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예. 이런 걸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빨리 결정 내리는 것은 빨리 결정 내리고 오히려 완급 조절 좀 할 수 있는 것은 설명을 해나가서 하면은 얼마든지 지금 한일 정상회담 기다리고 있죠. 한미 정상회담 기다리고 있죠. 이럴 때 제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에도 대통령실에서 데이터 비서관이 있어요. 이런 자료를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보고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라는 좀 국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데이터 전문가이신 배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사면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예전에 사면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던 전현희 최고위원, 오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의 명예회복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천하람 의원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절제되고 최대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탄압 피해자로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의 동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용, 정진상, 이화영, 송영길 등 우리의 동지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수준 미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광복절에 윤미향 의원을 사면하는 거는 어린이날 조두도 사면하는 거랑 똑같다. 조국 전 대표 사면은 이거는 저는 뒷거래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조국 전 대표 측과 내지는 조금 더 넓게 보면 광의의 전 친문 세력 등과 뒷거래가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압박을 받은 거 아니냐. 문 전 대통령이나 김어준 씨나 등등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거 아니냐. 네, 사면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금 이 사면 범위를 더 넓혀야 된다 이런 주장 같아요.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도 일단 정치검찰의 피해자들은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영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요. 그때 압수수색을 당한 영장을 보면 피해자 이재명에 대한 그 압수조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김용 부원장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고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했던 수사에서 김용으로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측근이라고 하면은 이화영과 김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화영과 김용과 정진상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검찰에 억울하게 이런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복권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명예회복은 본인이 하고 오겠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아마 조율은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은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에서 아마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야기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광복절 사면은 이화영을 위한 빌드업이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내가 왜 혼자 들어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 중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에도 얘기했었죠. 이것을 대북 불법 송금한 것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말을 또 바꿨었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양심 고백을 했다가 주변의 부담감 때문에 결국 말을 번복했었지만 이 이화영 부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기가 경험했던 거라든가 또는 증언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얼마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면 이화영만 혼자 눈에 띄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다 똘똘 말아가지고 같이 이걸 푸는 방법,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풀어줘야 되는데 명분이 없다. 즉 어떻게 하느냐. 전현희 의원이 나서가지고 먼저 간보기를 하는 겁니다. 화두를 던져가지고 이분들도 동지다라고 하면서 뭐 재판이든 또는 증거든 이런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간보기를 해가지고 그 이제 대중들의 반응이라든가 여론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기타 등등 김용 이런 부분들을 다 사면하거나 복권하거나 이런 방법을 하려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사면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전현희 최고위원의 말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고 2주가 지났지만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 개혁신당과는 관례상 늘 하던 상견례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DJ 추모식에서도 악수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저도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네. 나의 영원한 스승 김대중 대통령님께 1980년 광주가 2024년 12.3 내란을 몰아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정치 보복은 없다는 약속을 대통령 재임 중에도 지키셨습니다. 야당의 당사를 침입해서 500만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국익과 네, 지난 주말 광복절 경축식 행사장에 이어서 오늘 DJ 추모식에서도 역시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악수나 대화는 없었습니다. 소장님, 이런 모습들이 강성 지지층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 주도권을 잡고 있고 또 여론도 더 견인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달라진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제가 좋은 핵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이 50% 이상, 옆에 또 국민의힘 또 대변인이 계시면 50% 이상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은 우리가 허허실실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강경 모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은 결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층은 또 빠져나가요. 지난 대선 때 그렇게 중도층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중 전략을 어떻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채택을 했냐면 대통령은 국합,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배드캅인데 방금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합과 용서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국합, 배드캅 전략이 전개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럴 때 방법은 정청래 대표의 의중은 누구나 다 합니다. 네. 웬만한 우리 국민들도 그러면 표현은 자제하는 거죠. 대신에 오히려 행동은 그대로 강경 모드를 유지, 행동만 발언은 안 하는 겁니다. 행동만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또 한 축이 있잖아요. 특검이 있잖아요. 굳이 정청래 대표가 더 강하게 쏟아내지 않아도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조국 전 대표가 있죠. 오히려 정청래 대표는 유연하게 그렇지만 행동을 유지하게 되면은 이러면서
민생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행동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민생 쪽에 저렇게 정책을 계속해서 발언을 하더라. 그럼 중도가 쏙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지율은 50% 이상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꿀팁을 주셨어요. 정청래 대표가 좀 허허실실 전략으로 가면 중도가 쏙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분명하게 반성하면은 본인의 입장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정청래 대표는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윤어게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그 세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당대회에서 찬탄파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질 보세요?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파면이 된 전 대통령을 어게인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탄파가 들어오면 충분히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찬탄파 후보가 대표가 되면 정청래 대표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일부의 어떤 그 입장이나 이야기를 두고 전체 이야기인 것처럼 마치 포장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희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요. 민주당에 있는 일부 강성, 또 친북, 종북 이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전체 다인 것처럼 얘기하면 민주당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겠죠. 일부 세력이 있는 것을 전체로 오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요. 지금 우리 이 핵꿀팁을 아마 받을까요?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 스스로 어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를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명청 교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청래가 지금 교책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대선 주자로서 욕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추미애 6선 의원을 세상에 삼성 의원들이 가는 법사위원장으로 바로 앉혔습니다. 대통령실과 전혀 협의 없었습니다. 원내대표 협의 없이 앉혔다는 그 말은 자기를 확실하게 밀어줬던 추미애 의원에 대한 보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최고위원을 누구 앉혔냐면 서삼석 의원을 앉혔어요. 전 의원을 앉혔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죠. 그런 사람을 최고위에 앉혔다는 것은 곧 뭐냐? 다음 대권 주자는 바로 나야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딱히 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순간 기회가 되면 그걸 뒤집어 가지고 본인이 국정 주도권을 쥐려가는 그런 타이밍을 아마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서 정청래 대표로 명청교책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는 오늘 SNS에 뭐 그런 거는 얼토당토 않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요즘 뭐 조국 전 장관까지 해서 명청조시대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강경 모드를 보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유화책을 쓰고 있고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만큼 강력하게 나가는 방안을 채택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책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정부가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공한 정부로 남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이룩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이른바 윤한 갈등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재시도에 대비해서 총력 투쟁에 나선 모습인데요.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특검 앞에서 현장 의총까지 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문수 후보는 당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현장 화면 보시죠. 네, 오늘로 6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 팔굽혀펴기, 뒤로 구르기, 다리 찢기 등 PT를 하는 듯한 모습과 밤에 잠자는 모습까지 여과 없이 업로드를 했고요. 어제는 부인 설란영 여사까지 등장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사랑해요. 네, 진심을 보인 것이다. 고령에 비해 건재함을 보인 것이다. 여러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친한동훈계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체력은 대단하신데 지력은 이상하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이 운동 영상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네. 지난 주말에. 네, 어제는 설란영 여사의 모습까지 등장을 했고 어제는 또 이제 잠자는 모습이 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이게 상당히 지금 김문수 당권 도전 후보가 부각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키워드로 보면 뭐 대왕 훌라후프 또는 김문수 필라테스. 그런데 이제 아니 상당히 저는 사실 부러워요. 저는 못하니까. 저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체력 검정의 전당대회 의미냐, 뭐 결연한 의지, 또 반 이재명 정서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전 대선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은 쪼개지고 쪼개진. 그래서 심지어는 전환길 전당대회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는 이 전당대회에 적어도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고 대선 후보였다면 어떤 당내 통합 방안, 혁신 방향 이런 걸 가지고 있는가를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태권도 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의견이 있는가라는 걸 듣고 싶을 텐데 그 점이 나오지 않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이 좀 심각해야 할 상황에 이렇게 체조하는 모습이 좀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 잠자는 모습이 여과 없이 송출되는 과정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국민 성희롱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속옷을 입고 주무시는 것이 여과 없이 방송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특검도 결국에는 본인들의 업보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과거 민주당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환영하는 모양새였는데 본인들이 오히려 지금 특검에 의해서 당원번호를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방어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사실 앞과 뒤에 면머니가 같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저런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저 모습을 보면서 김문수를 지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의미 없는 일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황당하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500만 당원 명부를 가져가려고 한다. 이것에 대한 반발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특검 입장을 보면 당원 명부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일부 대조를 하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일부 대조를 한다 그러면 그 전체 과정을 아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 과정에서 본인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또 이제 가져가려고 할 거고요. USB 담아서 가져가든 그렇게 할 건데, 근데 역대 어느 정당에서든 간에 본인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당원 전체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면 당사 건물 부동산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은 당원 명부가 가장 중요한 자산인 거죠. 그리고 당원들이 우리 당원에 가입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당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했을 때 이게 안전하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 내 개인 정보가 어디에 털리지 않게 보장해 준다.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털어간다 그러면 우리 당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안해가지고 만약에 자식이라든가 친인척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불이익 할까 싶어가지고 전부 다 당원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당원 가입도 망설이게 되는 거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악의적인 정치 공작 용도로 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상 수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시만요. 속보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2차 조사가 조금 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후 4시 2분쯤에 종료가 됐고요. 조서 열람 뒤 오후 4시 37분 조금 전에 퇴실했다고 전해왔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 뒤 2차 조사가 끝났고요. 곧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조사가 9시 40분에 사무실로 도착해서 시작이 됐으니까 한 7시간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후 4시 2분에 종료가 됐고요. 조금 전 4시 37분에 퇴실을 했습니다. 오늘도 김 씨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4일 1차 조사 때처럼 사복 차림에 양손에는 수갑을 찬 채로 출석을 했었고요. 개별 혐의별 담당 부장검사가 조사에 참여를 했었고 특검보는 따로 조사실에 들어가진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7시간 정도의 조사가 끝나고 조금 전에 퇴실을 했다고 합니다. 곧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해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건 전한길 씨 자신의 정치적인 자유 선택 아니겠습니까? 예, 뭐 결국 면접에서 떨어지신 거네요. 아니 뭐 면접한 적은 없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23번의 단일화 약속을 하셨는데 단일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는 출마를 안 했죠. 한덕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를 했습니까? 저는 그것은 개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 계시로 비상계엄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지 뭐가 잘못됐고 맞고 틀리고 정당화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네,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가장 앞서는 걸로 나오고 네네. 있는 가운데 찬탄파 후보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결국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고 누구보다도 단일화 전문가라 그러면 안철수 의원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두 사람의 그런 지지층들이 결집되기가 조경태 의원하고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단일화의 조건이 이런 겁니다. 단일화를 해서 1위와 거의 비등하거나 1위를 앞선다고 생각할 때 단일화를 하는데 지금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를 하더라도 1위를 능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두 후보의 판단은 물론 조경태 의원은 단일화 쪽을 원하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단일화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22일 전당대회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